동서양의 공존, 세련미와 고전미의 하모니, 복잡한 도심과 한적한 해변의 연결. 아이러니한 요소들이 이보다 멋스럽게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곳, 홍콩. 삶의 활기를 발견하기에도 조용히 힐링의 시간을 갖기에도 홍콩은 누구에게나 어떤 감각에게나 열린 공간이다. 언제 찾아도 새로운 감성의 도시, 홍콩이 이번 여행에선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배낭여행자에게 가장 좋은 여행지란 돈 안 들이고 구경하는 명소가 최고. 그래서 선택한 첫 번째 발걸음이 바로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다. 영화 좀 본다 하는 사람이라면 다 안다는 홍콩의 명소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그렇다. 바로 이 영화 중경상님에 자주 등장했던 곳. 주인공들을 연결해 주었던 에스컬레이터. 영화 속에서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 서 있었던 경찰 663. 양조위의 집은 촬영 감독이 실제 살았던 집이었다는데 왕가희 감독다운 탁월한 선택이 홍콩엔 또 다른 명소를 만들어낸 셈.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면 만년으로 하고 싶다던 영화 속 명대사처럼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사랑도 만년은 갈 듯 싶다. 원래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는 홍콩 시민들의 출퇴근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는데 길이가 무려 800m에 이른다고. 세계에서 가장 긴 5개 에스컬레이터로 이름나 있다. 재밌는 건 미드레벨이 움직이는 방향. 출근 시간대에는 아랫방향으로 움직이고 나머지 시간에는 위로 오르도록 설정돼 있다고 한다. 높은 빌딩과 그 사이에 좁다란 길. 홍콩은 모든 것이 이마를 마주댄 듯 오밀조밀하면서도 저마다의 개성이 넘친다. 명소답게 디스플레이며 광고가 에스컬레이터의 높이에 맞춰져 있어 오르내리는 길이 지루하지 않는 것 또한 미드레벨의 특징. 워낙 명소이다 보니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는 여행자들이 거쳐가는 필수 코스. 퀸즈로드 센트럴에서 주거지역인 미드레벨 사이를 오가는 에스컬레이터. 소요시간이 무려 20분이나 된다. 습도가 80~90%대를 오르내리는 홍콩에선 대낮에 오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 그러니 가만히 있어도 원하는 곳에 실어다주는 에스컬레이터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일까? 거기다 오르내리면서 소호거리를 구경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커다란 매력. 감각적인 레스토랑, 패션샵들과 개성 가득한 바가 졸졸이 늘어서 있어서 여행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란다.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주변으로 펼쳐진 소호거리와 헐리우드 로드, 그리고 캣 스트리트 마켓은 아시아 최대의 상권. 인테리어 매장, 골동품 샵들이 즐비해서 구경하는 재미가 넘쳐나는 곳이다. 홍콩은 워낙 물가가 높은 곳이라는 것도 여행자로선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일 듯하다. 미드레벨까지 와서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홍콩의 명소로 향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북적이는 사람들 틈 사이로 보이는 반가운 간판. 1954년부터 홍콩뿐 아니라 여행자들의 입맛을 꽁꽁 사로잡았다는 전설의 베이커리 타이청이다. 그 중에서 가장 이름난 것이 바로 에그타르트. 역시 눈으로 보는 맛부터 일품이네. 이거 하나 사겠다고 줄을 선 사람이 그렇게나 많았다. 가게가 너무 아담해 포장 판매만 가능한데 그 밖에도 다양한 종류의 전통 과자들이 손님을 기다린다. 자극적인 홍콩 요리 끝에 먹는 포근한 디저트란 직접 찾아가 먹는 보람이 있다.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홍콩. 덕분에 도심은 누가 더 큰가 키재기라도 할 듯
마천루들로 빽빽하다. 빌딩만 보면 회색 일색으로 숨가쁘지만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홍콩은 생생함으로 넘쳐나는 두 얼굴을 보인다. 곳곳에 한문과 영어 간판으로 뒤엉켜 있고 크고 작은 숍들이 복잡해 보이지만 어지럽지 않은 묘한 조화가 홍콩 거리의 매력. 그리고 현대적인 것 사이에 뿌리 깊은 전통을 소중히 보존하고 있다는 점 또한 홍콩을 홍콩답게 만든다.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다 헐리우드 로드에서 내리면 만날 수 있는 이곳 또한 홍콩의 전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도교사원이라는 만모사원. 1847년 세워진 만모사원에서는 명장 관우를 모시고 있는데 관우는 중국 전역에서 지금껏 존경하는 인물로 꼽힌다. 그래서인지 사원은 항상 여행자는 물론 현지인들로 가득한데 둥글게 말린 나선형의 향이 항상 타고 있어 더욱 신비로운 만모사원. 그들의 기도가 향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단다. 석양만 해도 다 타는데 3, 4일이 걸린다는데 찾는 이들마다 새롭게 향을 태워 올린다. 만모사원에선 무예의 신인 관우와 함께 학문의 신이라고 하는 만총을 주로 숭배하는데 불교의 관세음보살상과 판관 포천천의 신상도 함께 있어 다양한 신에게 소원을 빌 수 있다. 홍콩인들의 전통신앙을 엿볼 수 있는 곳, 만모사원이다. 여행자에게도 배꼽시계는 어김이 없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사천요리. 원래 홍콩은 담백하고 깔끔한 해산물 중심의 광동 요리가 대세였는데 홍콩과 국경을 접한 심천의 영향으로 요즘 홍콩에선 사천 요리가 유행하고 있다고. 그래서 도전한 홍콩식 사천 요리. 그래도 다소 수위를 조절한 요리부터 본토의 얼얼한 매운맛까지 다양한 요리를 접할 수 있어 즐거운 식탁이 되었다. 고칼로리를 한꺼번에 섭취했다면 마음껏 움직여줘야 건강에 좋을 터. 그래서 고른 다음 코스는 바로 오션파크. 다양한 놀이시설은 물론 해양 동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 볼거리까지 한꺼번에 선사하는 곳이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해양수족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해양수족관으로 일단 규모면에서 압도당하게 된다. 바닷속으로 들어온 듯한 연출이 해양파크의 묘미를 최대한 맛보게 해주는데 물론 우리나라에도 대형 수족관이 많이 등장해 감흥은 좀 덜하지만 그래도 외국의 명소인 만큼 이국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홍콩 남부의 에버딘과 리펄스 베이 사이에 위치한 오션파크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레저타운이라고. 크게 아쿠아시티와 어드벤처랜드 그리고 마린월드와 스릴 마운틴, 북극 어드벤처로 나뉘는 오션파크. 그만큼 갈 곳이 많아 즐거운 고민을 안겨주는 곳이다. 자, 어디로 갈까? 옛 홍콩의 정치가 가득한 올드 홍콩 거리를 지나 놀이기구 가득한 곳으로 가기 위해 케이블카를 타러 가는 길. 어드벤처랜드와 스릴 마운틴 등은 산 위쪽에 있는데 그곳까지는 케이블카로 연결돼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모두 놀이기구 타러 올라가는 중이니까 이거 곤란한데. 지상부인 로우랜드에서 헤드랜드라 부르는 산 꼭대기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케이블카나 오션 익스프레스를 이용하게 된다. 로우랜드가 시야에서 사라질 무렵 홍콩 앞바다와 리펄스 베이가 멀리 보이기 시작하고 수십 대의 케이블카가 산과 바다 사이를 오가는 모습 또한 장관. 그렇게 도착한 헤드랜드에는 다양한 놀이기구가 기다리고 있다. 푸름 라이드며 롤러코스터 등등 우리나라에서도 타볼 수 있는 종목들이어서 새롭지 않다면 그건 오산.
높은 산 위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기구들은 눈으로 보는 공포를 더해 심장 박동수를 증폭시킨다. 절벽 쪽에 가까운 놀이기구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을 터. 바다로 곧장 내리꽂히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 스릴 만점이다. 90도 직각으로 거꾸로 매달아 놓은 자이로 스윙에 자이로 드롭까지. 하늘에 맞닿은 산꼭대기에서 바다가 바로 보이는 놀이기구들은 그야말로 색다른 짜릿함을 선사한다. 그래서 이렇게 평일에도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양. 우리나라의 여느 테마파크와 마찬가지로 오랜 줄서기는 기본이다. 오션파크가 처음 문을 연 것은 1977년. 생각보다 연령이 꽤 된 테마파크로 홍콩에선 가장 오래된 대표 관광지라고 한다. 면적도 87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 동물원과 놀이기구 등 시설도 다양해지면서인지 여전히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헤드랜드에도 동물을 만날 수 있는 코너들이 마련돼 있는데 그중 하나가 남극관. 짐작대로 역시 펭귄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펭귄은 보기만 해도 어떤 짓을 해도 귀여움이 묻어나는 동물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그래서인지 인산 이내에다 연신 카메라가 터진다. 귀여움으로 따지자면 펭귄도 울릴 이 녀석들. 좀처럼 보기 힘든 동물이기에 꼭 들려야 할 코너다. 다른 동물들에 비해 크고 둥근 얼굴이 매력 포인트로 꼽는 판다의 재롱을 당해낼 사람들이 있을까? 아직 돌아보지 못한 오션파크의 테마들. 짧은 시간이 아쉽기만 하다. 홍콩은 밤에 더 활기가 넘친다. 무더위가 다소 누그러지는 밤이 되면 홍콩에는 야시장이 불을 밝힌다. 홍콩의 야시장은 크게 야우마떼와 몽콕 두 지역으로 나뉘는데 해산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여성들을 위한 아기자기한 잡화가게가 모여 있어 몽콕으로 발길을 옮겨본다. 홍콩의 길거리 음식을 도전하기에 최적의 장소인 몽콕 야시장. 몽콕 야시장은 양고기와 볶음밥, 국수류로 유명한데 저렴한 간식류와 꼬치집이 많아서 배낭족에게는 더없이 좋은 곳이다. 특히 여행가라 불리는 레이디스 마켓에서는 저렴하면서도 독특한 소품들이 발목을 붙잡고 스포츠 용품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파윤 스트리트도 인기. 관광객들에겐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는 명소로 우리나라의 남대문이나 동대문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곳이다. 홍콩색이 가득한 공예품부터 시작해 없는 게 뭘까 싶을 만큼 다양한 물건이 산더미. 차가 다니던 도로도 이 시간만큼은 차 없는 거리가 돼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이런 시장에서는 흥정이 제맛. 흥정만 잘하면 부르는 가격에 40~50%까지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어 소소한 즐거움까지 안겨준다. 사고 싶은 건 많지만 다 살 순 없고 그래도 윈도우 쇼핑에 만족감이 높은지라 가는 시간이 아쉽기만 한 여행자들에게 새벽까지 화려한 야시장은 더없이 좋은 놀이터. 야시장과 더불어 무더운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에게 가장 고마운 것을 꼽자면 바로 저렴하면서도 당도 높은 열대과일. 우리나라에선 제법 고가에 판매되는 과일들이 이곳에는 지천이다. 특히 즉석에서 갈아주는 망고 주스는 이곳의 대표적 길거리 음료수로 저렴한 가격에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식사 대신 과일로 배를 채워도 될 정도로 풍성하고 저렴한 홍콩의 과일들. 대표적인 망고부터 과일의 왕이라고 불리는 두리안의 망고스틴 등등 과일 천국이 따로 없으니 이건 눈으로만 볼 필요 없이 실컷 먹어두는 게 최고다. 자, 눈도 배도 채우고 시계를 보니 홍콩의 밤은 아직 멀었고 그렇다면 또 다른 사치를 부려볼까?
홍콩의 야경을 감상하기에 더없이 좋은 코스, 바로 스타페리에 오르는 것이다. 밤바다에 나선다는 건 보통 이동을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지만 홍콩의 스타페리 위에선 앞, 뒤, 옆, 간판 위를 모두 누비며 홍콩의 화려한 야경과 스카이라인을 감상하는 게 필수. 화려함이 극치에 달하는 구룡반도의 마촌루들이 저마다 재기 넘치는 조명으로 뽐내며 어둑한 밤하늘과 밤바다를 수놓는다. 구룡반도와 홍콩섬을 오갈 때 주로 이용하게 되는 스타페리는 이렇게 밤에 올라야 절정의 맛을 볼 수 있다. 여행을 떠나면 쉽사리 잠들지 못하는 밤을 맞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홍콩의 밤. 다만 오래된 노래의 가사처럼 별들이 소근된다기보다 조명이 화려한 홍콩의 밤이 펼쳐질 뿐이다. 화려한 배경 앞에서 셔터를 누르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라. 궁극의 화려함이 펼쳐지는 스타페리는 홍콩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여행은 뭐니뭐니 해도 꿈나라 투어가 아닐까? 푸근한 잠을 위해 편안한 잠자리를 선택하는 건 결코 사치가 아니라고 단언한다. 게다가 요즘의 호텔은 워낙 시설을 잘 갖추고 있어서 호텔 투어에 나서는 것도 은근한 재미. 럭셔리한 여행에서부터 다양한 패키지 여행, 배낭여행까지 다채로워진 여행자들의 형태는 세계를 오가는 관문을 그만큼 넓혀주었고 덕분에 세계 곳곳이 여행지가 된 지금 호텔 또한 개성 넘치는 콘셉트와 서비스로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호텔 고르는 것도 여행의 즐거움을 차지하게 됐다고 하면 과장일까? 더욱이 요즘은 쇼핑과 놀이 등 여러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형 호텔들이 대부분이어서 특별한 관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호텔 내에서도 얼마든지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여행하는 동안 스위트홈이 되어줄 호텔 투어에 본격적으로 나서기에 앞서 객실을 둘러보자. 잠이 보약이라는 말은 진리. 실제로 기력을 회복하는 데 있어 잠만한 보약이 없다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때문에 이 객실이 얼마나 편안하느냐에 따라 여행의 질이 달라질지는 모르는 일. 물론 요즘 객실에는 없는 게 없다. 당장 필요한 용품들이 제대로 구비돼 있어 최대한 짐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주는 고마운 서비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인테리어지만 그 속은 꽉 들어찬 알토란 같은 객실이다. 편리함과 세련미를 갖추었으면서도 내 집처럼 편안한 느낌. 바다가 보이는 창가 쪽에 놓인 책상에선 여행 일기가 절로 써질 듯. 객실에서 느긋한 시간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그러다 푹 퍼지면 모처럼의 여행 스케줄을 소화하기에 부족한 체력이 될 수 있는 일. 아침 일찍 서둘러 일어나 피트니스 센터로 향한다. 나름대로 부지런을 떨었다고 자부했지만 벌써 센터에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다. 앞으로의 일정을 위해 달려가 볼까? 자칫 생활 리듬이 깨질 수 있는 여행에 자기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가 있다는 건 참 다행한 일이다. 호텔이란 여행자에게 필요한 게 뭔지 잘 안다. 그저 쉼이 목적인 여행이라면 호텔에서 여유를 부리는 것도 좋을 듯하다. 특히 이곳은 비교적 넓은 풀장에서 한가롭게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곳. 거기다 사우나와 작은 자쿠자까지 마련되어 있다. 여름마다 북적이는 수영장과는 달리 이국적인 배경에 한적한 분위기가 쉼이란 이런 것이라고 말해주는 듯 스케줄이 빽빽한 여행에 쉼표를 제대로 찍어준다. 싱글은 편하다. 하지만 이곳에선 커플도 싱글만큼 편해진다. 자칫 아이들이 답답해할 수 있는 호텔의 구조상 어린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다는 건 간과할 수 없는 메리트.
단순히 구색 맞춘 놀이터를 넘어선 시설이 눈길을 끈다. 비가 와도 얼마든지 아이들의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을 듯하다. 미리 예약을 하면 아이들만을 위한 액티비티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는데, 물론 그동안 어른들은 충분히 자신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게 포인트. 아이 좋고 어른 좋고 호텔 내 놀이방은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시설. 이 밖에도 다양한 운동시설은 요즘 호텔의 기본이 되고 있다. 골프 퍼팅장이나 별도의 조깅 트랙 등이 갖춰져 있는 것은 물론 의류와 뷰티, 쇼핑까지 아우르는 호텔까지. 호텔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원스톱 리빙이 가능한 셈이다. 그래도 모든 호텔의 공통 분모라면 바로 여기. 여행자의 피로를 단번에 날려주는 스파가 아닐런지. 힐링과 휴식에 비중을 두는 호텔 스파. 목적은 같아도 스파는 호텔마다 개성이 뚜렷하다. 스파라는 말은 벨기에 리에주 온천으로 유명한 도시 스파에서 따왔다는 얘기. 그리고 프랑스어에 건강에 좋은 물이란 말에 머리 글자를 따왔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설이 있단다. 결국 원래는 물을 가리키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목욕, 미용시설을 총칭하는 말이 되었다. 어찌되었든 심신을 보다 빨리 회복하는데 스파만한 것이 또 있을까? 이 호텔의 조식은 특별히 유명하다. 굳이 이 호텔에 묵지 않아도 일부러 찾아오는 이들이 있을 정도. 거기다 베이커리로도 이름이 나 있어서 각 구운 빵을 종류별로 맛볼 수 있다. 자꾸만 손이 가는 중독성 있다는 건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신선하고 다양한 주스들도 반겨주고 열대지방답게 다양한 과일이 준비되어 있다. 아침부터 든든히 포식하기에 더없이 좋은 메뉴들로 쪼르르. 뜨끈한 국물 요리까지 다양한 요리들. 동서양의 조화라는 홍콩의 가치는 호텔 조식의 상차림에도 드러난다. 높은 물가 덕에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인 홍콩은 그만큼 외식 문화가 발달해 있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음식점이 호황. 덕분에 이른 아침부터 밥을 먹을 수 있는 음식점들이 많고 가벼운 죽부터 해산물 요리까지 종류도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은 게 특징이다. 해서 거리로 나갈 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체력을 아끼기 위해 호텔 조식 뷔페를 이용하기로 하고 다양한 음식으로 세팅해 보았다. 이 푸짐한 상차림은 모두 오늘의 특별한 일정을 위한 것. 홍콩을 찾았다면 하루쯤 옆길로 새야 제맛이라는 스페셜 코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에서 페리를 타고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별세상 마카오. 흔히 마카오라고 하면 카지노를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알고 보면 마카오는 동양과 유럽이 어우러진 멋스러운 도시이자 역사 유적이 숨쉬는 고도. 마카오는 오랫동안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여전히 곳곳에 당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 이 세나도 광장은 마카오를 중국에 반환할 때 포르투갈에서 가져온 돌로 포르투갈 전통의 깔사다 무늬를 만들어 기념한 것이라고. 광장을 둘러싸고 16세기에 건축된 성 도미니크 성당, 그리고 지금의 마카오 시정 자치국으로 사용되고 있는 포르투갈 식민시대 총독부 건물. 이 모든 것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어서 중국 속의 작은 유럽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곳이다. 마카오의 명물 1위로 꼽히는 에그타르트를 맛볼 수 있는 과자거리 역시 세나도 광장과 연결돼 있다. 다양한 먹거리들이 줄 서 있지만 그중 최고 인기는 단연 에그타르트. 원래 포르투갈의 디저트였지만 마카오식으로 변형된 에그타르트는 바삭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이다. 마카오의 또 다른 먹을거리는 바로 육포. 이렇게 육포 상점으로만 이루어진 육포거리가 형성돼 있을 정도다. 육포거리는 세나도 광장에서 성바울 대성당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마카오나 홍콩 육포는 우리가 흔히 먹는 육포와는 달리 좀 더 도톰하고 다양한 양념이 특징. 거리를 지나다 보면 가게마다 손에 쥐어주기도 하고 마음대로 시식할 수 있도록 그릇에 담아둬서
실컷 맛을 보는 재미, 고르는 즐거움에 배가 부르기 마련. 어딜 가도 시시기후에서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마카오의 상점들. 이처럼 마카오의 먹을거리가 발달한 데에는 옷보다는 집, 집보다는 먹을 것에 비중을 두는 마카오 사람들의 전통이 뒷받침하고 있다. 여행자에게 있어 마카오는 비할 데 없는 만찬장이나 마찬가지라고나 할까? 이 밖에도 버블티, 후추빵과 밀크 푸딩 등 마카오의 이름난 디저트들이 모두 모인 집결지가 바로 과자거리. 물론 시식도우에서 집어먹는 재미도 깨알같고 선물로도 반응이 좋은 아이템들이 가득하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지만 마카오의 모든 길은 이곳으로 향한다고나 할까? 마침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도 이곳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바로 이곳이 마카오의 랜드마크 성바울 성당. 원래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성당 중 하나였지만 화재로 인해 소실되고 앞부분만 남았다. 복원할 만도 했지만 성모 마리아의 뜻으로 여기고 지금의 모습대로 놔두었다고 전해진다. 아쉬운 대로 앞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니 조각이나 부조가 여느 성당에서 보는 것과는 다른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 1층 기둥은 이오니아 양식에 2층은 코린트 양식으로 건축돼 있고 중국식 사자 조각과 용을 새긴 부조, 그리고 한자로 적은 성경 구절. 동서양의 어우러짐이 만들어낸 마카오만의 독특한 문화를 이곳에서도 확인하게 된다. 마카오의 면적은 26.8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호텔을 소유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베네치안 마카오 리조트. 베네치안 리조트 내에는 또한 1만 5천여 평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카지노가 들어서 있으며 3,000개의 객실은 전부 스위트룸 이상급의 1만 5천석 규모의 이벤트홀 등등 입이 떡떡 벌어질 만한 기록들을 보유하고 있다. 굳이 호텔에 묵지 않아도 호텔의 인테리어와 구성이 숱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또 하나의 관광지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호텔 이름이 베네치아인 것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를 본뜬 호텔 내부를 보면서 절로 공감하게 된다. 실제 베네치아를 그대로 옮겨낸 듯한 인테리어와 거리 구성. 특히 이탈리아의 화가가 일일이 그려냈다는 저 하늘은 조명으로 색감을 조절하고 있어서 정말 베네치아 거리를 거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탈리아풍 건물 사이로 베네치아와 같은 운하 세계가 흐르고 역시 베네치아의 명물 곤도라가 유유히 미끄러진다. 한 사람의 사공이 곤도라를 태워 멋들어지게 오페라 아리아를 불러준다. 쇼핑몰임에도 이국적인 분위기와 체험 상품을 통한 마케팅 덕에 하나의 관광 명소가 된 셈이다. 600여 개의 명품숍, 30곳의 레스토랑, 작은 마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시설에 베네치아 리조트 내에 돌아다닌 것만 해도 서너 시간은 좋게 흐른다. 윈도우 쇼핑이 싫다면 눈을 들어 천정을 보자. 황금빛의 화려함, 그 안을 가득 메운 천정화가 눈부시다. 이탈리아 시스티나 성당을 떠오르게 만드는 천정 벽화가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계속 이어지는 길. 규모면에서 화려함에서 단연 압도적이다. 외부로 나가지 않아도 2, 3일은 거뜬히 즐길 수 있다는 말이 실감나는 호텔. 투숙객만큼이나 관광객도 많고 카지노를 찾는 이들도 어마어마하다. 마카오는 이런 복합 리조트의 각축장이라 세계 최고 규모라는 타이틀을 다른 호텔에 넘겨줄 날이 멀지 않았다는데 이 정도 화려함이라면 명성은 유지되지 않을까? 세계 최대 규모인 만큼 돌아다닐 때 지도는 필수일 정도. 쇼핑몰인 그랜드 캐널 숍스는 산 마르코 광장 끝에 500년 된 시계탑 건물까지 고스란히 재현해놓은 그랜드 캐널 숍스. 이 정도면 베네치아의 카피라고 해도 가히 예술의 경지다. 입점한 숍들 중 중저가에서 명품까지 다양한 브랜드가 집결해 있어서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규모가 워낙 커서 객실까지 걸어 들어가는 시간이 꽤 걸린다는 불편함을 감수한다면 베네치아 호텔에서 보내는 마카오도 괜찮을 듯 싶다. 홍콩의 별미하면 단연 딤섬. 딤섬은 원래 차와 함께 먹는 전체 요리에 속하는데 종류가 100여 가지나 된다고. 피가 얇고 투명한 가우, 윗부분에 재료가 보이는 딤섬 마이, 그리고 피가 두터운 딤섬 바오. 크게는 이렇게 나뉘는 딤섬은 들어간 속에 따라 이름도 제각각. 특히 홍콩의 딤섬은 주로 해산물을 이용한 딤섬을 많이 볼 수 있다. 돼지고기와 새우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대표 메뉴 수마이, 보통 얇은 피에 통새우가 들어가는 하가우, 그리고 딤섬의 가장 기본이자 대표 메뉴인 넓적한 만두, 창펀. 고르는 재미가 있는 홍콩 요리 딤섬은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으니 놓치지 말자. 도교의 여신 테나우를 모시기 위한 천궁사다. 어부들이 장수와 행복을 기원하는 곳이라고 한다. 홍콩 내에만 해도 이런 천궁사원이 70여 개에 이를 만큼 대중적인 사원이다. 바다를 관장한다는 어부들의 수호신 테나우 여신을 모셨다지만 사원에 들어서면 좁은 사원 내에 빽빽히 들어선 신상을 만날 수 있는데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손을 대고 만져가며 기원하는 모습이 독특하다. 배를 문지르며 소원을 마음속으로 말하면 들어준다는 신은 대부분이 검게 변했을 정도.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줄을 선 신상은 두 손에 돈을 쥐고 신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쓰다듬으면 재물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전해지는 재미있는 곳. 홍콩 남부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리퍼스 베이. 주변은 홍콩의 고급 주택가로 다소 호화로운 주택이 밀집돼 있는데 유덕화, 곽부성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스타들의 거주지라고. 리퍼스 베이는 원래 모래사장이 전혀 없던 곳이었지만 호주의 브리즈번에서 공수해온 모래로 채운 인공해변. 부족한 모래는 중국 본토나 하이난 섬에서 가져다 채워놓는데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의 동해나 해운대처럼 모래가 풍부하지 않는 느낌을 준다. 도심의 빌딩 숲을 벗어나 버스로 1시간 남짓한 거리의 홍콩 남부섬은 이렇게 풍경이 확 달라지는 반전의 묘미가 있다. 탁 트인 바다가 도심의 익숙한 눈과 마음을 시원하게 만져주고 바다의 푸르름과 리퍼스 베이에 둘러싼 짙푸른 녹음이 속속들이 정화시켜주는 힐링 플레이스. 규모는 아담해도 물살이 잔잔해 홍콩에선 최고의 휴양지로 꼽히는 곳이 바로 이곳 리퍼스 베이다. 홍콩 남부가 제공하는 휴양 코스는 리퍼스 베이에서 스탠리 베이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스탠리 베이는 홍콩 최남단으로 해변을 따라 아기자기한 가게들과 선착장이 있어 리퍼스 베이와는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준단다. 리퍼스 베이와 가까운 곳에 있으니 들러봐야겠다. 리퍼스 베이에도 쇼핑과 식사가 가능한 곳이 있는데 바로 더 리퍼스 베이. 가운데 구멍이 뚫린 건물로 유명하다. 그 구멍이 바다와 산을 오가는 용신이 지나다니는 길이라니 정말 홍콩다운 발상이다. 모처럼 휴양지다운 느낌을 얻을 수 있었던 곳. 홍콩의 리퍼스 베이에서의 하루가 그렇게 저문다. 홍콩 최대 규모의 대형 쇼핑몰 하버시티. 아무리 홍콩 최대라지만 캔톤 로드를 따라 오션터미널과 오션센터를 지나 게이트웨이에서 마르코폴로로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외부에서 보여지는 이점 가게의 브랜드부터 입이 쩍 벌러지게 만드는 명품일세. 그 속에는 장난감 가게까지 700여 개 상점이 모여있고 물론 이름난 맛집들이 즐비하여 극장까지 마련되어 있는 복합 쇼핑몰이다. 현지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란다. 볼 것은 많고 넓기도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쇼윈도우만 쳐다보며 길을 걷다간 길 잃기 딱 좋은 곳.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하버시티는 호화찬란하다. 영화 천민밀에서
장만옥과 여명이 자전거를 타고 오가던 배경이 바로 이곳이라는데 다소 소박한 자전거와 화려한 명품 숍이 조화를 이뤘던 건 영화이기 때문일까? 자동차와 사람들로 북적이는 풍경은 이곳이 최고의 번화가이자 쇼핑 1번지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준다. 물론 자전거는 찾아볼 수 없다. 쇼핑 천국이라는 홍콩의 수식어를 증명이라도 하듯 유동인구로 물결을 이루는 하버시티. 명품샵만 있는 게 아니라 중명품, 스포츠 브랜드도 많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장난감 매장은 우리나라에 입점한 동일 매장의 4배 규모라고 한다. 어른들도 쉽게 발을 떼지 못한다는데 이 또한 지도를 보고 찾아가야만 한다. 이름 그대로 하나의 도시와 같은 이곳은 제대로 보려면 2, 3일은 걸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직접 와보면 그 말이 피부로 느껴진다. 구경할 목적이 아니라면 미리 쇼핑 품목도 정리해 매장을 맵으로 점찍어두고 이동하는 것도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일 듯. 식재료가 풍부한 하버시티의 시티슈퍼도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유명한데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하지 못하는 향신료와 치즈, 와인 종류도 쉽게 구할 수 있어 인기란다. 또 속속들이 살펴보면 세계적인 초콜릿 브랜드도 대거 들어와 있어서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들이 눈에 번쩍 뜨일 정도. 말하자면 특정 상품 마니아들도 만족시킬 만한 다양한 상품이 포진되어 있다는 말씀이다. 대형 쇼핑몰이라 그렇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믿고 갈 수 있는 곳이라는 뜻도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화장품이나 패션 브랜드 입점 소식도 들려온다는 건 무척 반가운 일. 덕분에 쇼핑몰을 누비는 발걸음이 마냥 즐겁다. 침사추이의 스타페리 선착장 뒤편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전망도 상당히 좋은 하버시티. 중국어로 모래 입구를 뜻하는 침사추이는 원래 향나무를 수출하던 항구여서 행포투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고 한다. 빅토리아항으로 가는 주롱반도 끝을 차지한 침사추이는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교통과 관광, 무역이 활발했던 곳. 그런 분위기를 기반으로 많은 상점과 식당, 호텔들이 들어서서 관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지만 알고 보면 곳곳에 숨은 박물관이나 시계탑과 같은 옛 상징물들이 홍콩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다. 홍콩 스타들의 핸드프린트와 영화와 관련된 조형물을 볼 수 있는 스타거리가 하버시티를 마주보고 있어서 하버시티와 함께 들러도 좋을 듯. 수많은 사람들 모두 쇼핑백 하나씩은 들고 있으니 하버시티의 명성뿐 아니라 쇼핑의 천국이라는 홍콩의 이미지가 그냥 생겨난 것은 아닌 모양이다. (100만 불짜리) 야경. 이런 수식어가 붙어있는 홍콩의 밤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심포니 오브 라이트를 놓쳐선 안 된다. 매일 오후 8시에 펼쳐지는 레이저쇼 심포니 오브 라이트. 빅토리아항을 둘러싼 고층 빌딩의 네온 사인과 레이저빔이 하늘과 바다를 화려하게 수놓고 그에 맞춘 음악의 연출이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쇼무대가 되어 보는 이를 휘어잡고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드는 심포니 오브 라이트. 화려함의 극치가 칠흑 같은 하늘과 바다를 물들이고 저마다의 몸짓으로 확실하게 어필하는 마천루의 열연 앞에 숨죽인 관객들은 박수를 보낼 뿐. 빅토리아항을 포함해 37개에 이르는 빌딩들이 이 쇼에 참여하고 있는데 물론 빌딩마다 광고 효과를 위한 잦은 출연일 것이다. 그래도 우리에게 익숙한 브랜드도 보여 반갑기도 하고 그 모든 개상적인 생각을 날리기에 충분한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연출. 쇼타임은 단 14분. 하지만 그 효율성은 강렬하다. 어떤 이들은 홍콩의 야경이야말로 홍콩을 또 찾고 싶은 중독의 원인이라고도 얘기한다. 심포니 오브 라이트를 한 번이라도 본다면 그 말에 100% 공감할지도 모르겠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활기가 넘치는 홍콩의 시간은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다 보면 그 어느 곳보다 감각적인 여행이 기다리고 있다. 화려함, 전통 문화와 현대적 감각, 동양과 서양의 조화, 음식과 패션. 홍콩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은 무뎌진 감각들을 생생하게 깨워준다.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치유의 시간 또한 홍콩 여행의 깨알같은 즐거움. 제발 홍콩에 중독되지 않길 바란다. 세상에는 가볼 곳이 정말 많으니까.